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지난밤 한반도와 지구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진호 기자를 만나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캄보디아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이 있네요. 캄보디아에서 일요일에 총선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부정선거 의혹이 나오면서 전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인구가 1,500만 명 정도 되는 아주 가난한 나라인데요. 우리나라하고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어쨌든 우리하고 관계가 아주 많은 나라입니다. 우선 훈센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하고 절친이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8년 동안 그 훈센 총리의 경제 고문을 했었고요. 그런 인연으로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때 특별 손님으로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기사를 보니까 올해 3월부터 다시 이명박 대통령이 훈센의 경제 고문을 맡았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또 앙코르와트 사원이 있어가지고 한국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가서 캄보디아가 벌어들이는 외화의 상당 부분이 한국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또 한편으로 그런가 하면 캄보디아는 북한하고도 아주 가까운 나라입니다. 예, 오죽하면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캄보디아를 갔다 왔겠습니까? 예. 자, 훈센 총리가 아주 오랫동안 집권했었죠? 올해까지 28년째 최고 권력자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이번 총선 승리로 5년을 더하게 되니까 33년간 장기 집권을 예약해놨습니다. 훈센은 170만 명을 학살했던 크메르루족, 그러니까 캄보디아 공산당의 장교 출신인데요. 32살에 총리를 시작해서 연정, 쿠데타, 선거 선거, 이런 등등의 방식으로 권좌를 계속 지켜왔습니다. 워낙 젊은 나이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28년을 해먹어도 올해 겨우 60밖에 안 됐고, 그러니까 날짜로 볼 때 1만일, 한 27년 정도가 되는데 1만일 이상 집권한 독재자를 얘기하는 1만인 클럽에 작년 6월에 최연소로 들어간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 캄보디아가 있는 지역에서 힘을 좀 쓰는 나라라고 하면은 베트남인데요. 훈센 총리는 역시 친베트남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부정선거 의혹이었죠? 여기는 국정원 댓글 같은 게 아니라 조금 고전적인 방식의 부정선거 의혹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의혹은 유권자 명부에서 100만 명 이상의 이름이 증발했다는 건데요. 캄보디아 자유공정선거위원회라는 그 선거 감시 기구는 최대 125만 명의 명단이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구 1,500만에서 유권자 100만 명이라면 상당한 비중이 없어진 겁니다. 또 투표용지에 잉크가 쉽게 지워지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이용해서 기표를 조작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야당 후보한테 언론의 접근이 차단됐다는 문제가 국제투명성기구에 의해서 제기가 됐고, 또 삼랭씨라고 유력한 야당 지도자인데 그동안 외국을 떠돌다가 이번에 사면이 돼가지고 선거 전에 귀국을 하긴 했는데 후보 등록일 이후에 귀국을 허용하는 그런 꼼수를 써서 선거에 나가지도 못했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아주 다양한 부정선거를 저질렀군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래서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캄보디아 의회 의석은 총 123석인데요. 훈센 총리의 캄보디아 인민당은 원래 90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선거에서 22석을 잃어가지고 68석을 차지했습니다. 과반 의석은 유지했지만 상당히 많이 잃었다는 걸 보면은 민심이 얼마나 많이 이반됐었나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야권은 그동안 많이 분열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캄보디아 구국당이라는 통합야당을 만들어서 29석에서 55석으로 크게 약진했습니다. 부정선거 문제로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훈센 총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집권했던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분석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 날씨가 워낙 덥고 습해가지고 국민들이 조금 악착 같지 않다, 그런 분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싸울 수 있을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의 훈센은 저도 한 10년 전에 가봤는데 우리나라 박정희하고 좀 비슷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온갖 권력을 다 쥐고 캄보디아에서 사업하려면은 훈센의 사돈의 펄천이라도 안 통하면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참 캄보디아. 다음 일본으로 한번 가보죠. 일본의 아소 부총리가 또 망언을 했다고요?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네. 독일 나치 정권이 헌법을 무력화했던 수법을 배우자라는 취지의 망언을 했습니다. 네. 어제 도쿄에서 강연을 하다가 나치 정권 시절을 언급하면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변했다. 그 수법을 우리가 배우면 어떤가라고 말했습니다. 네. 취지로 보면은 개헌 논의를 하더라도 좀 조용히 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문명 국가에서 금기라고 할 수 있는 나치의 방법을 배우자는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히틀러가 의회 대신에 자기가 직접 법을 만드는 권한을 가졌던 거기 때문에 국회를 부정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뭐하러 히틀러까지 갑니까? 박정희 배워도 되지. 박정희도 유신헌법 때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유신정후에 만들어가지고. 네. 자, 무엇보다도 일본 국내에서 반발이 있을 것 같네요. 예, 개헌, 평화헌법, 일본 헌법의 개헌이라는 게 평화헌법을 바꾸겠다는 거니까 길게 보면 한국, 중국의 반발이 나오는 문제지만 일단은 이번 아소의 발언은 국회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일본 국내적으로 파장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소는 총리를 한번 했던 사람이고 네. 지금도 정권의 2인자인데요. 4월에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면서 아베 정권의 돌격대장 노릇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 설화는 아베 정권한테 상당한 내상을 입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발 좀 내상을 입혔으면 좋겠네요. 네. 일본에서 또 하나의 쟁점인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네요.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것은 동맹국이 공격을 당했을 때 자기네 나라가 공격당한 걸로 간주하고 동맹국을 위해서 싸운다라는 국제법상의 권리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공격받으면 일본이 참전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일본 헌법은 집단적 자위권을 명시적으로 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일본 정부가 그동안 전쟁을 금지한 헌법의 취지로 볼 때 집단적 자유권이 없다고 해석을 해왔는데 네. 이거는 뭐 정부가 해석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네. 아베 정권은 당연히 바꾸고 싶어 하는데요. 어제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51%가 아베 정권의 뜻에 반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 과반이 반대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네. 그렇지만 지난 5월에 비해서는 수치가 줄어들어가지고 찬성 여론이 커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가 지금 이런 여론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데로 넘어가 보죠. 교황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좀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그런 보도가 있네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전임 교황들에 비교해 볼 때 훨씬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만일 동성애자인 사람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신을 찾는다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겠냐 이런 말을 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또 가톨릭의 교리에서는 동성애 행위 자체 때문에 동성애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이 사회에 잘 통합되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비록 가톨릭이 동성애 행위를 죄악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사회에서는 동성애자들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볼 때는 죄악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 그거는 기존의 가톨릭의 태도하고 같지만 사회적인 차별은 안 된다고 했다는 점에서 전임 교황들에 비해서 포용적이라고 외신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개신교보다도 가톨릭이 더 진보적이에요. 참나. 자, 영국에서는 총리하고 부총리가 동시에 또 휴가를 가셔서 구설수에 올랐다면서요? 캐머런 총리하고 클레그 부총리가 지난 금요일부터 2주 동안 동시에 해외로 여름 휴가를 떠나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영국의 정치권이 지금 휴가 기간에 들어갔고 또 서방에서는 아무래도 정치 지도자들이 휴가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편이긴 한데 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정부의 1인자하고 2인자가 동시에 자리를 비우는 거는 너무 심했다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클레그 부총리는 작년에도 이런 같은 일이 있어가지고 네. 올해부터는 겹치지 않게 가겠다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네. 거짓말을 했다 이런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캐머런 총리는 보수당의 당수고 또 클레그 부총리는 보수당보다는 좀 진보적인 자유민주당의 당수인데요. 네. 클레그가 이 부총리 자리를 지키려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정체성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지금 그 자리에 있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에서는 거짓말을 한다는 뜻의 클래깅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는데요. 뭐 어쨌든 여러모로 입방아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쥐박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월드리뷰 황진호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이며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인 서영석이 진행하는 서영석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